안녕하세요.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대부분 일반 매매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경매 중에 문제가 없는 물건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물건을 권리 분석을 통해서 입찰을 하거나 또는 지분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인 만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구나, 해도 되겠구나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물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볼 물건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3113번입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이 옆으로 보시면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라고 나왔죠. 지분 경매 영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명의 공유자 중에 한 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걸 지분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건 소유자가 공동 명의로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경매 신청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듯이 대부업체나 은행이나 개인이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101호네요. 1층입니다. 1층. 감정가는 2억 7,900만원이고 지금 신건에 진행 중인 금액입니다. 경매로 진행하는 거는 총 대지권, 총 건물 면적이 아니라 이렇게 지분으로 나와 있는 것만 경매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7.9평 26.24제곱미터가 나왔는데 지분은 얼마가 나왔죠? 13.12제곱미터. 딱 봐도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 대략 이 물건은 두 명의 소유자 중에 한 분께 나왔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를 간단하게 눌러보는 겁니다. 건물 등기를 보시면 밑으로 쭉 내리세요. 그러면 소유자들이 쫙 나옵니다. 보니까 공유자분이 이땡땡 분과 이땡땡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함을 보니까 성과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두 명의 공유자는 형제일 가능성이 있겠죠. 두 분이 같은 곳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명의 공유자가 또는 형제가 경매에 나온 물건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두 명의 지분 중에 한 분의 지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보니까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8년 7월 29일로 나왔고 전체 면적 중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땡땡 분의 지분이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당연히 없겠죠. 공유자 두 분이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곳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등기 보시면 권리 분석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우리은행이 말소기준 등기고요. 그 이후에 서울캐피탈 대부에서 또 다른 권리가 있지만 말소기준 권리 이외의 모든 권리들은 소멸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상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밑으로 보시면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주의사항 보시면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 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이런 지분 물건에 대해서 공유자한테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왜? 공유자가 있는데 한 명의 지분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다른 공유자분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다른 공유자한테 이 해당 물건이 낙찰이 되면 낙찰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공유자분께서는 해당 물건이 진행되면 해당 법원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자가 받은 그 금액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자는 제가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낙찰된 금액으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되느냐? 낙찰자는 어쩔 수 없이 공유자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는 지분 경매 물건은요,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낙찰된 상황에서 공유자가 기다리고 있다면 다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정보 같은 경우는 총 126세대로 되어 있고 1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해당 물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구조겠죠. 1호부터 12호까지 되어 있고요. 중앙아이츠 아파트라고 이렇게 한 동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복도식 아파트의 101호기 때문에 맨 끝쪽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외부 향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쪽에 있는 호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 3개, 욕실 1개인 구조로 보여지고요. 호별 배치도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 중앙 하이츠 아파트라고 나왔고요. 입구에는 단지 내 상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동짜리 아파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네, 왼쪽에 경비 초소가 있죠. 그리고 우측으로 입구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호부터 12호까지 있기 때문에 복도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호 라인 그리고 11호 라인에 들어가는 입구가 2개로 되어 있어요. 1호 라인은 저 끝쪽에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게 지하 주차장인데요. 지상 주차장은 몇 대 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놀이터입니다. 놀이터는 아무래도 좀 모래바람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옛날식 놀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호 라인 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끝쪽에 위치한 호실이 경매 물건의 호실입니다. 101호 물건이고요. 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사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놀이터가 있고요. 네, 복도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현재 여기는 지금 계량기도 잘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보시면 인터폰 같은 경우도 오래돼서 실내 인테리어는 아마 안 돼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파트 임장 가면 점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101호의 우편물도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네,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정문이 있고요. 그리고 1호 라인 끝쪽으로 샛길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정문 말고 이렇게 후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후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죠. 이렇게 뒤로 보시면 나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호 라인이라고 해서 저기 정문, 우리가 들어온 정문으로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거실에서 보이는 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방이겠죠. 방에서 보이는 창이죠. 창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1층 뷰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에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입구로 나오면 바로 도로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바로 암사 1동 주민센터가 보이고요. 큰 도로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위치 파악을 잘 해봤고요. 전체적인 위치를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암사역에서 도보로 약 6분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라인이 암사시장이에요. 이 라인이 암사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을 보거나 먹거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암사 종합시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8호선 암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해당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쉽죠. 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주위로는 멀리 선사초등학교, 신암중학교, 선사고등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는 초등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거주 수요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암사동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또 거주를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할 때도 어렵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도 암사동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지금 암사동 물건이 괜찮은 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암사동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럼 해당 물건의 가치를 한번 판단을 해 드릴게요.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억 7,9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분의 1의 지분이 2억 7,900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해당 물건의 감정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2억 7,900만원이에요.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5억 5,800만원이 해당 물건의 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5억 5,800만원이 현재 감정가가 시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서 입찰을 해야겠죠. 그럼 거래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5억 5,800만원이 과연 현재 시세일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중앙하이츠 아파트 1동이 5억 5천만원에 나와 있어요. 저층이죠. 해당 물건과 같은 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밑으로 보니까 6층은 6억에 나와 있어요. 고층은 6억 4천만원까지도 나와 있어요. 매물도 많지 않죠. 그런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지금 5억 5,800만원에 감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 매매가가 5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감정된 이 금액 자체는 시세다 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면 지금 입찰하면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입찰하는 금액은 시세대로 사는 건데 시세대로 살 바에는 차라리 일반 매매를 편하게 매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입찰하는 것보다는 유찰이 된 이후에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매각 일자가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이에요. 입찰 길이 다가왔지만 입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을 계약하고 기다렸다가 2차 진행 중인 금액으로 입찰가 산정을 해서 들어가 보신다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팔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내가 혼자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엑시트 전략을 확실히 세우고 진행해야겠죠.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억의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대로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쓰지 않았다면 내가 소유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난 2억에 샀으면 소유자한테 내가 2억에 샀는데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쓰니 몇천만원 더 받고 공유자한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공유자분한테 내 지분을 사서 온전히 다 갖고 가셔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해당 물건을 공유자와 협의를 해서 둘이 같이 일반 매매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분대로 돈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일반 매매로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두 사람이 있는 지분을 경매로 매각을 해서 나눠 갖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협의점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만에 하나 상대편이 나한테 지분을 사라고 하면 내가 좋은 금액으로 또 매수를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내 지분을 안 산다고 해도 일반 매매로 충분히 팔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 물건을 투자하실 때 가치가 없는 일반 토지나 묘지를 투자하거나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공유자가 만약에 안 샀을 때도 엑시트 전략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게 부동산의 첫 번째 투자의 원칙이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하게 된다면 약 2억 내외 필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돈이 다 있어야 되느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주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대출 실장님들에게, 이모님들에게 전화를 많이 돌리셔야 되고요. 대출이 되더라도 이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협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 알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한다면 어떻게든 엑시트를 하기에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가치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오늘 조회수만 8명이에요. 되게 많다라고 느끼죠. 근데 왜 많을까요? 해당 물건의 클릭수가 많은 겁니다. 왜?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가격이 2억 7,900만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클릭을 해본 결과 보니까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 아니라 지분 매각이라서 다시 패스하고 창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투자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말에도 저희 일기생 분들은 현장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모니터로 경매 물건을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 판단은요, 모니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로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입지 파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 싶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다녀보시라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공부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잘 설 때까지 움직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분 경매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대로 나온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1회 유찰된 이후에 입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싸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하지 마시고요. 지분 매각인데도 불구하고 일괄 매각로 착각하시고 입찰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회 유찰하고 그리고 가치 판단해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저희 학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희 경매연소 2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10월달 개강을 합니다. 반은 10월 23일 수요일 2시부터 4시, 주말반은 10월 26일 2시부터 4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은 커리큘럼과 그리고 네이버에 경매연소를 찍으시면 저희 경매연소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를 보시면 커리큘럼과 비용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경매를 배워서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들한테도 부동산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 저희 경매연소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알면 자녀분들한테도 그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주위 분들한테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매연소 2기가 이제 10월달에 시작이 되니까요. 전화,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함께 해보신다면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분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어렵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워보고 시작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한번 배워서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물건 분석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